최근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이혼 사태 이후 하차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이영아 씨, 바로 전전 남편이죠. 전전 남편의 이야기가 재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채널A 예능방송에 등장한 이영아 씨가요. 절대로 재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왜 이영아 씨가 선우은숙 씨와는 재혼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영아 씨에 관련된 또 다른 비화들 정말로 바람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미투 사건까지 사실 꽤 오래전 사건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하여 좀 많은 분들이 다뤄달라는 얘기가 있어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선우은숙 씨와 재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이영아 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영상의 흐름에 있어서 좀 많이 몰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영아 씨가 내가 혼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재혼 생각 자체가 없다. 외로울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외로울 시간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혼자의 삶이 행복했었다라는 이영아 씨인데 사실 이영아 씨는 선우은숙 씨와 젊은 시절 결혼해서 상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원조 꽃미남 배우로 유명한 이영아 씨가 사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모임도 많고 외로울 시간도 없다. 나는 재혼이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다.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가정적인 남자인데 지금 선우은숙 씨가 다시 유영재라는 최악의 사람을 만나 또 한 번의 이혼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영아 씨가 이쯤 되면 사실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해볼 법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사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반대한다. 이영아 씨가 절대로 선우은숙 씨와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반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선우은숙 씨는 이 이영아 씨와의 이혼 사태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이영아, 선우은숙 이혼 당시 동료들은요,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26년간 인꼬부부로서 유명했었던 이영아 씨와 선우은숙 씨의 결별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기자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던 간에 사람이 다 쉴 수도 있고 또 양쪽이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가도 안 간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이혼은 안 할 줄 알았다. 자, 여기에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던 간에 이 원인 제공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영아 씨가 바람을 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요, 유지인 씨가 함께 연루가 되면서 사건의 발단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유지인, 이영아, 우리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두 사람이요, 중견 탤런트로서 자신들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하여 입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우은숙 씨를 가운데 두고 이영하, 유지인 이 두 사람이 남몰래 바람을 폈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기 때문이죠. 유지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스캔들이 났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영하 씨와 이혼 동기가 나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았다. 이영하도 같이 드라마와 영화 활동을 많이 했다. 학교와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또 대학교도 같이 다녔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외여행을 가도 자신들만이 눈에 띄었다. 친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색해졌다. 최근에 제주도 세미나를 갔나 만나기도 했었다. 나는 중앙대학교 3, 4학년 학부를 가르치고 이영아 씨는 중앙대 CEO 과정 교수인데 거기에서 만나게 됐다. 이러니까 동거한다라는 소문이 나지 라는 말까지 나왔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다닌다라는 소문도 났는데 다른 교수들도 많이 있었던 자리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친구가 요새 젊은 친구 만난다던데 넌 좋겠다 라고 해서 알고 보니 SS 유진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아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 여성 관련 이야기에 굉장히 어이없었다라는 반응을 당시에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요. 선원숙 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동치미 방송에서 하나하나 폭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아 씨와 이혼한 이유가 한 여배우의 바람과 양다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배우가 많은 일각에서는 바로 유진희 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여배우와 이영아 씨 덕분에 오히려 선우은숙 씨도 가까워지고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해지던 과정 중에 사건이 생겼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배우는 이영아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였다. 그런데 그 여배우가 이영아의 지인이 교제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났다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사자인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는요,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다투게 됐다. 그런데 이영아 씨는 내게 나서지 마라고 하더라 라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여배우가 유진 씨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여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영아 씨도 친하게 지내고 있던 여배우이고 선우은숙 씨도 친했었던 여배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영아 씨가 오히려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가 양다리 이야기를 내가 마치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이영아에게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 하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겠느냐. 그것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다. 만약 지금 다시 그 당시 때 선택을 한다면 별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선원숙 씨가 굉장히 유별나가지고 이영아 씨를 막 들들들들 볶다가 이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운숙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유영재 씨와 재혼을 했을 때도요, 이렇게 입을 가리며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영재라는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을 소개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운숙 씨가 당시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어찌 됐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결혼 생활을 결국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살갑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결국 자신의 친언니까지 건드리게 되는 사태에 휘말리게 된 거죠. 자, 다시 이영아 씨 얘기로 돌아간다면 어찌됐건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었고, 사실 이영아 씨의 태도 때문에 그 서운함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시간을 돌리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별거가 무려 1년 반 정도나 유지가 됐다고 해요. 선운숙 씨는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지만 상황이 이렇게 그냥 흘러갔다. 이후 이영아 씨한테 직접 이혼 제의를 받고 내가 수락을 했다.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영아 씨가 결국 먼저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별거를 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좀 이혼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던 이 동치미 방송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또 다른 폭로가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영아 씨가 입고 있었던 이 속옷에 립스틱 자국이 잔뜩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직장 동료인 여배우 때문에 헤어졌다. 이혼 당시 이영아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편 이영하 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일을 끝낸 이후에 가사 도우미가 자신을 따로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이렇게 속옷에 또 옷에 립스틱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속옷에 묻어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편이 영화 배우니까 촬영을 하다가 묻었을 거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는요, 남편에게 처음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별거를 하자라고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래서 그랬는지 한 2년 뒤에는 남편이 먼저 그럼 우리 이혼하자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이영하가 대신 해줬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 이후에도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왜 헤어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인터넷에 보면 뭐 바람을 폈네 어쩌네 라는 소문이 많은데 이영하 씨의 문제도 아니고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그 직장 동료는 또 나의 동료이기도 하며 배우였다라고 해서 유진 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이 립스틱 사건이 뭐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명되지 않았던 사건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당시 때 미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18년도 때 올라온 기사인데 이영하 씨가 무언가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폭로가 이어졌던 거죠.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바로 배우 A씨였는데 이영하 씨가 침실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무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난다라며 그 당시였던 36년 전 이영하 씨에게 유영재와 똑같은 행동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보도와 주장에 대해 이영하 씨의 입장이 그 당시 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실 그 이후로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건지 가짜라서 그 주장했던 A 배우가 처벌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2의 유영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 헛소문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선우은숙 씨는요, 이영하 씨와 가족으로서 가정은 깨졌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 만남을 가졌고 결국 이영하 씨 본인은 이젠 나를 위해 편하게 살고 싶다. 전혀 외롭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오히려 0%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유영재와의 사태에 이어 이영하 씨까지 재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선우은숙 씨를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서 제가 좀 이 소식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느냐. 이 당시 때 혜은이 씨가 유영재와 이렇게 공개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방송을 하는 내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영재 본인은 계속하여 반말을 했고 혜은이 씨는 계속하여 존댓말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이 바로 혜은이 씨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내가 참 아끼는 동생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이 방송 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존중의 의미로다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누나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러자 혜은이 씨가 아이고 예 그렇죠 라고 존댓말을 하고 급기야 혜은이 씨의 배를 가리키며 배가 있잖아 라고 하자 혜은이 씨가 배가 있다. 그러자 유영재 본인은 출렁출렁한 배가 있잖아 라면서 빵빵 터져합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약간 배 없지 배. 특별히 배 혹시나 배가 있어. 몸에는 달고 있어요. 몸에 배가 출렁이지. 몸에 배는 많이 출렁아. 거의 뭐 메뚜급 배를 가지고 다니지. 그래서 자, 보셨나요? 오죽했으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보세요. 방송 멘트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 마냥 반말을 찍찍했다. 공개 방송에서 누나 하다니 정말 카사노바인가? 끼가 대단히 다분해 보인다. 더불어서 누나 반말해. 이거 맞는 건가요? 입만 사는 친구 같다. 그러면서 혜연이 씨는 존대하는데 왜 유영재 씨는 자꾸 말해놓냐? 방송에서 너무 매너가 아쉽다. 이게 최근 댓글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유영재 본인의 방송 스타일과 혜은이 씨와 또 자신보다 연상인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유영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잠적해버린 상태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단독으로 썸네일에 적어놨듯이 그 어떤 유튜버, 그 어떤 뉴스, 어떤 언론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직접 발췌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곳이 바로 유영재 본인이 잠적하다시피 입원해 있는 병원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을 제가 직접 뒤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영아 씨의 얘기가 오늘 또 뉴스에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처인 선운숙과 이혼이 된 사태에 후폭풍이 날린데 재혼 생각 한 번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이영아 씨가 유영재와 이혼하게 된 선운숙 씨의 이번 파경 사태가 분명히 귀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유영재 사태를 이영아 씨가 가장 잘 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영아 씨가 혹시 선운숙 씨와 재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영아 씨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급기야 선운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루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데 안 믿어주더라. 너무나 억울하다. 많은 분들이 제가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영아 씨가 땡땡땡과 동거를 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가 사방팔방에 번졌지 않습니까? 2007년 이혼 이후에 악성 소문에 시달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채널A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서초동 집이 너무나 컸다. 이거 선운숙 씨와 같이 살았던 그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손주들도 이쪽에 살아서 옆에 있기 좋을 것 같아 왔더니 나름대로 괜찮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 제가 이혼한 뒤에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뭔 얘기야. 난 여자도 없다. 그래도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믿지 않더라.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매번 하기도 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선운숙 씨와 유영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영아 씨에 대한 또 재혼 여부, 혹시나 선운숙 씨가 이영아 씨와 다시 만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생각보다 잘 지내는 모습이 만천하에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해명까지 이 이영아 씨가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짧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영아 씨가 선운숙 씨와 이혼하게 된 이번 파경 사태, 남달랐던 이혼 사유,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풀이에요. 유영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운숙 씨가 결국 파경을 하게 됐고 이 소식을 이영아 씨가 접하게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 재혼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질문이 왔던 게 아닐까. 이 기회에 나는 재혼 생각도 없고 선운숙 씨는 당연하거니와 그 어떤 여성도 만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아마 밝히신 게 아닐까 싶어요. 남달랐던 이혼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영아 씨는 과거 이상한 바람을 폈다라는 소문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선우은숙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선우은숙 씨는 이 이영아 씨가 동료 배우와 바람이 났다라는 소문에 시달렸는데 나중엔 이것이 선우은숙 씨가 지어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아 씨가 아니라 이영아 씨와 친했던 여배우가 다른 일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이영아 씨까지 거기에 함께 연루가 된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이영아 씨에게 서운함을 느껴 별거를 하게 되었고 1년 뒤 이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영아 씨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섭섭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별거를 하고 1년 뒤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느냐. 지금 이영아 씨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선우은숙 씨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남편이라도 저렇게 피곤하게 하면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영아 씨를 두둔하는 분들도 사실 온라인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이혼이 이미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서 사실 큰 의미는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영아 씨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3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영재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혼인 취소 소송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혼 여부인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은 유영재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선우은숙 씨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들이 만약 팩트로 드러날 경우 유영재라는 사람은 많은 잘못을 한 아주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탄을 검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병원의 위치가 어디고 입원을 한 건 맞나? 그럼 퇴원은 도대체 언제 하냐? 퇴원은 한 거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작은 사진 안에 특징들을 잡아내어 실제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있는 나무와 이 펜스가 보이십니까? 가림막이라고 하죠. 이것이 비쳐 보이고 뒤에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 모습들이 잠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로 보이고 가림막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이 보도블럭이었어요. 인도에 보이는 이 보도블럭의 컬러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뒤쪽에 도로가 있고요. 이런 힌트들을 찾아서 제가 직접 유영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죠. 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적으로 퍼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여기 보면 사실 좀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요건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유튜버들이 퍼가는 거 이외에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가 좀 어둡긴 하지만 사진상에 나왔었던 그 출입구이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섞인 인도블럭, 그리고 이 흰색, 검은색이 섞여있는 인도블럭은 어디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영재 본인이 나왔던 요 인도 보도블럭 근처가 흰색, 검은색이 함께 섞여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인도블럭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결과, 이 모든 조건이 맞았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뒤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펜스가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병원 주변을 둘러보니 이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펜스가 세워져 있는 위치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신병원이고 입원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건 나름 단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병원의 운영 방침인데요. 응급 입원 안내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다른 곳에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함께 후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응급 입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동의 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입원은 무엇이냐? 환자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 의무자 한 명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영재는요, 자진 입원 중에 동의 입원이라는 것으로 아마 병원의 입원 절차를 밟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신청과 옆에 있었던 친동생의 동의가 있어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퇴원 의사를 2개월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개월 동안은 입원을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알려진 것이 4월 26일 날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주가 아니라 3주째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확인한 유영재가 입원한 병원의 절차를 보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은 최소 2개월 동안은 병원에 잠적하고 있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게 본인이 알아보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유영재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본인이 숨어 있다 보니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재 본인에 대한 모든 소식과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지 않나, 잠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 싶습니다. 아마 퇴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측과 연락이 닿았을 텐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선운숙 오열속 활동 중단, 유영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 남은 건 이제 법적 공방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딱 2가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현재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운숙이 정든 예능 동치미를 떠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전 남편 유영재와의 파경 후 친언니 이슈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법원에서 가려질 시시비비만 남은 상태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하여 이영아 씨까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에 이혼이 상처가 됐던 선운숙 씨는요, 결국 두 번째 남편까지 더 큰 상처를 입으며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기 힘든 악몽을 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가 제작진과의 사태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중요한 건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 공황장애와 불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지만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고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가해자인 유영재 본인은 직접 걸어 들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전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선운숙 씨와 친언니, 특히 친언니 분은요,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권유할 정도면요, 제가 정리해드린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할 때 권유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해를 가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친언니분이 오히려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까? 하지만 정작 유영재란 사람은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에 대하여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나는 그것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그런데 돌연 영상을 삭제하더니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번개탄을 검색을 했네 어쩌네 하며 오히려 동생이 형을 설득하여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아무리 동생이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여 법적 다툼까지 선언했다라고 하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며 왜 번개탄을 검색합니까? 더불어서 본인이 억울하고 해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검색하고 정신병원으로 도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항상 정신병원이나 어딘가로 입원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어김없이 도피를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어떠한 법적 다툼은커녕 입장 표명은커녕 아예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는요, 이 결혼을 했었다라는 기억 자체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태를 알게 된 본인은 이거 뭐 이혼은 당연하고 혼인 취소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좀 기사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 원을 청구하였다. 지금 보면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인지액이 1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민사소송과 인지법,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이것을 계산해보면 이 위자료 청구액이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인지액이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18,000원 인지대는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접수하고 뭐 검사에게 올리고 사람이 다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 건데요. 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45%의 5,000원을 더한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인지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 청구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라고 했으니까 350만 원에서 0.5%로 금액 계산을 해보면 대략 18,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항소심 수수료는 1심에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에 2배를 내야 해서 이 매번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배수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50만 원 금액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발표했던 안진용 기자는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인 게 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민사소송이라는 건요, 지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스킨십으로 인한 형사건이지만 이거 형사건 아니잖아요. 혼인 취소 소송은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입니다. 민사건을 왜 동시에 형사와 함께 진행을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했었고 우리 언니까지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혼인 취소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혼인 취소가 될 경우요, 반대로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친언니에 대한 피해 사실 중에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장은 위자료가 35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건 벌금을 내게 되건 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다 혼인 취소까지 하게 만든 자신의 어떤 가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인 취소 소송하는 이유가 유영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가 되어 위자료 350만 원까지 청구가 법원에서 땅땅땅 결정이 나면 이 돈을 주든 주지 않던 유영재 본인은 자신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되어버린 피해 사실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선우은숙 씨가
차후에 친언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유영재 본인이 뭐 벌금이 만약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난 이 사람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해야 했다. 위자료까지 청구한 상태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받았다. 라고 또 한 번의 근거 자료로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유영재 본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형량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건 진행이 될 때는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곤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는요, 끝내 눈물까지 흘리며 개인사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차후에 본인이 방송 하차한 것에 대한 얘기까지 아마 유영재라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참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사태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본인이 심경 고백을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했고 그것이 수많은 영상과 뉴스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됐잖아요. 근거 자료가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더불어서 하차까지 선언을 했고 이것이 또 기사화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방송편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차하겠다라는 영상까지 지금 송출될 예정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 유영재라는 사람과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본인과 다르게 선우은숙 씨는 많은 근거 자료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각에 따르면 유영재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임하면 뭐합니까? 선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재판에서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결국 전전 남편인 이영아 씨까지 참다 못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혼한 이영아, 재혼?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배우 이영아가 나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영아 씨의 18년째 혼자 살고 있는 싱글 하우스가 공개가 됐어요. 60년 넘게 수집해 왔다라는 100여 개의 카메라, 트로피, 행복한 싱글 라이프가 공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영아 씨는 한 달의 약속이 45개 정도 된다. 슈퍼 인싸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은 손주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재혼에는요, 사실 다른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의 재결합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선우은숙 씨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전 방송에서 나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었지만 어찌됐건 재혼 생각은